안녕하세요. 저는 방사선학과 2500437 윤도아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그 평가입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 인권 탄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한쪽으로만 보지 않고 공과 과를 모두 포함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승만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다음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특징, 이어서 외교 중심 정치, 그 다음으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마지막으로 4.19 혁명과 퇴진, 그리고 종합 결론 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 말기라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천주교의 영향을 받으며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후 배제학당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곳에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근대적 정치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훗날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이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04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뒤 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는 한국인 최초의 정치학 박사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 정치, 외교,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알리는 외교 독립운동을 펼쳤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즉 무장투쟁보다는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 중심적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귀국을 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합니다. 1948년 제한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60년까지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집권하던 시기는 대한민국이 막 태어나 매우 불안정한 국가였습니다. 좌우 이념과 갈등, 미군정, 신탁 통치 문제, 그리고 남북 분단, 또한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시작되며 한반도는 국제 정체의 무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정책은 항상 안보와 이념, 외교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이란 국가의 방향을 선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며 위기 속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이승만의 리더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을 불법 정부로 규정하였고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며 무력 통일 가능성도 계속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최우선 외교 노선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 운영 방식은 매우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야당 정치인을 구속하거나 탄압했고 비판적인 언론은 폐간하거나 강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활용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 제거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상권 분립은 약화되고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1952년 발제 개헌, 1954년 4.4.5입 개헌을 통해 헌법을 무리하게 변경하며 삼선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사실상 장기 집권 독재 체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이승만의 외교 중심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국내 정치보다도 외교를 통해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려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 7월 20일 초대 대통령 선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과 유엔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합법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외교를 매우 중시한 이승만의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승만의 외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친미 외교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반공 노선을 유지하였고, 이는 결국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로 이어집니다. 이 외교 전략은 대한민국의 안보 중심이 됩니다. 외교 중심 정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게 만들었고,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하지만 동시에 외교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었고 외교 자율성이 약해졌다는 한계점도 같이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하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승인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합법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 국가를 보면 북한, 중국, 소련 등 주변국이 공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체제를 지켜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 정치와 부정선거. 이승만은 헌법을 조작해 장기 집권을 유지했고 특히 1960년 3.15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재판도 없이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대표적인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19 혁명과 퇴진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 마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됩니다. 4월 19일 대학생들의 시위로 시작으로 전국적인 항쟁이 일어났고 결국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 1960년 4월 29일 사임 후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여 12년간의 정권을 내립니다. 다음으로는 종합결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 지도자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선택, 공산화 방지, 한미동맹 형성이라는 큰 공을 세웠지만 동시에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 인권 탄압이라는 치명적인 과오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건국 영웅이자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독재자라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절절로 유지되지 않으며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그 평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